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난방비 고지서를 열어보는 순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틀었나? 하고 깜짝 놀라셨던 적이요. 집에 있을 땐 으슬으슬해서 보일러를 한 칸 올리고 잠깐 외출할 땐 꺼두면 얼어붙을까 걱정돼서 다시 예약을 걸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담요를 덧댔다가 테이프 자국만 남겨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덕분에 몸은 그럭저럭 버텼는데 통장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곤 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겨울은 원래 돈이 더 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열과 돈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낮과 밤에 커튼을 여닫는 순서만 바꿔도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창문 틈새 작은 바람만 막아도 한 달 고지서의 숫자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올겨울 당신의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난방비를 줄이고 집안의 따뜻함은 오래오래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활 꿀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적용할 수 있고 효과가 숫자로 체감되는 방법들로만 정리했어요. 어렵고 비싼 공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 창호 단열, 햇빛과 커튼의 활용, 보일러 모드 세팅, 보조 난방기구의 배치까지 기본기만 제대로 잡아도 겨울철 난방비는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방법은 단 하루만 실천해도 왜 이렇게 집이 빨리 따뜻해지지? 하고 놀라실 거예요. 핵심 비법을 살짝만 귀띔드릴게요. 첫째, 겨울철 권장 실내 온도는 대체로 18에서 20도입니다. 여기서 1도만 조정해도 난방비는 최대 한 자릿수 %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둘째, 낮에는 햇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두툼한 커튼으로 열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월 난방비가 의미 있게 내려갑니다. 셋째, 창문 틈의 외풍은 보일러 온도를 올려서가 아니라 틈을 막아 해결하는 게 정답입니다. 문풍지, 단열 테이프, 이중 커튼 같은 소품만으로도 체감이 확 변합니다. 넷째, 보일러는 강하게 틀었다 끄기가 아니라 집 구조와 단열 상태에 맞춘 모드 운용이 절약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난방은 전체 난방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리만 빠르게 덮이는 보완책으로 쓰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축을 잡으면 올겨울 난방비는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인기 있는 포맷인 랭킹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 탑5,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짚어가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쉬운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실내 온도 1도라는 숫자가 왜 큰 차이를 만드는지, 커튼 한 겹이 어떻게 병 역할을 하는지, 예약, 외출 모드를 어떤 집에서 어떻게 조합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침실과 거실, 현관처럼 공간별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까지 실제 생활 동선에 맞춰 알려드립니다. 중간중간 왜 이 방법이 통하는가를 간단한 원리로 풀어 설명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바로 집안에 대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우리 집은 오래돼서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그런 집일수록 작은 조치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창문 틈을 막으면 바람 소리부터 잦아들고 러그 하나만 깔아도 발끝 시림이 사라지면서 보일러 온도를 더 올릴 필요가 줄어듭니다. 또한 보일러 온수 온도를 과하게 높여 쓰시던 분들은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샤워와 설거지 체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요금은 눈에 띄게 내려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자가 아니라 효가 큰 것부터 오늘 당장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쌓다 보면 이번 겨울은 분명히 다르게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만 함께 해보세요. 당신의 집은 더 빨리 따뜻해지고 따뜻함은 더 오래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고지서를 보실 때, 아, 올해는 정말 다르다라는 말을 꺼내시게 될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이 끝나갈 즈음 이 정도면 우리 집 겨울 준비 자신 있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 탑5, 5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우리 집에 꼭 맞는 해법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실행 순서와 체크리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지금부터 겨울철 난방비 절약 탑5를 이야기 형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우리 집의 구조와 생활 리듬을 떠올리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마음속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집은 더 빨리 따뜻해지고 따뜻함은 더 오랫동안 머뭅니다. 먼저 5번째, 환기와 습도, 그리고 공기 순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20도라도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스산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비밀은 공기 상태에 있습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우리 몸의 수분이 금방 증발해 피부가 서늘해지고 같은 온도라도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아침과 점심과 자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고 5분만 공기를 바꾸어 주세요. 길게 열어두어 집 안열기를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강한 환기만으로도 답답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습도입니다. 가습기가 있다면 평소에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여유 있는 시간에 천천히 올려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 보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샤워 후 욕실 문을 잠시 열어두거나 빨래를 작은 방에서 반나절 정도 말리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기를 만들어줍니다. 라디에이터 앞을 서랍장이나 소파로 막아두었다면 오늘만큼은 한 뼘만 뒤로 밀어주세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선풍기를 가장 약하게 틀어 천장에 따뜻한 공기를 방 안으로 내려주면 같은 온도에서도 포근함이 더해집니다. 혹시 아침마다 창틀에 물방울이 맺힌다면 마른 수건으로 한 번만 쓱 닦아주세요. 그 작은 동작이 곰팡이를 막고 벽과 창이 차갑게 젖어나는 냉기를 줄여줍니다. 이어서 4번째, 햇빛과 커튼, 바닥 보온의 조합입니다. 햇빛은 가장 값싸고 가장 온화한 난방입니다. 해가 뜬 낮 시간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초대하세요. 햇빛이 바닥과 벽을 데우면 그 표면이 천천히 열을 내보내며 실내 온도를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해가 지면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는 두툼한 커튼이 주인공입니다. 커튼을 닫아 창과 방 안 사이에 얇은 공기층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애써 모아둔 열이 밤새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커튼 길이는 바닥에 살짝 닿도록, 폭은 창보다 넉넉하게.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열을 붙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도 따뜻함을 한 겹 더 깔아주세요. 거실이나 침실 동선 위주로 러그를 놓으면 발끝에서 빼앗기는 열이 줄어들어 보일러 온도를 한 칸 낮춰도 체감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현관문 아래로 스며드는 바람이 신경 쓰인다면 발풍막이나 하부 차단막을 달아보세요. 작은 막대 하나로 집안의 첫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 커튼을 닫기 전 창에 맺힌 물기를 한번 닦아주는 습관까지 더하면 다음 아침 공기가 훨씬 개운해집니다. 세 번째는 공간 분리와 보조 난방입니다. 집 전체를 데우는 대신 우리가 실제로 머무는 자리만 따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퇴근 후 거실에서 2시간, 침실에서 6시간, 주말에는 주방에서 1시간. 이렇게 하루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가장 오래 머무는 곳 2군데를 핵심 구역으로 정합니다. 쓰지 않는 방의 문은 닫고 필요하면 접이식 파티션이나 커튼으로 공기기를 조절해 보세요. 보조난방은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 훨씬 똑똑해집니다. 책상 아래처럼 발이 시린 곳에는 소형 히터를 가까이 두고 타이머를 30분이나 60분으로 설정해 짧게 쓰세요. 잠자리에 들 때는 전기요나 온수 매트처럼 몸을 직접 데워주는 제품이 효율적입니다. 몸이 먼저 따뜻해지면 보일러를 과하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습을 곁들이면 같은 설정에서도 훨씬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히터는 커튼이나 이불처럼 불에 잘 타는 물건과 거리를 두고 온수 매트는 전선 피복과 연결 부위를 가끔 살펴주세요. 습관이 되면 할 일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보일러 설정 최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면 확 올리고 더우면 바로 꺼버리는 방식을 반복하십니다. 이 방식은 벽과 바닥이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 끊기고 다시 켤 때 큰 에너지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요금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우리 집의 단열 상태에 맞춰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열이 괜찮은 집이라면 실내 온도 모드로 목표 온도를 정해 천천히 유지해 보세요. 외풍이 있는 집이라면 바닥을 일정 온도로 데우는 난방수 중심 운용이 체감이 좋습니다. 활동 시간에는 대략 19에서 21도, 취침 시간에는 1에서 2도 낮춰 시작해 보시고 이틀 정도 반응을 보며 0.5도씩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샤워나 설거지에 쓰는 온수의 최고 온도는 45에서 50도면 충분합니다. 화상 위험을 낮추면서 가스 사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생활이 규칙적이라면 예약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상하기 1시간 전부터 서서히 예열해 몸이 깨어날 때 집도 함께 따뜻해지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천천히 낮추면 이불 속에 따뜻함이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1~2시간 비우는 짧은 외출이라면 완전히 끄기보다는 저온 유지가 재가열 손실을 줄여줍니다. 보일러 주변 먼지를 가끔 닦고 환기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살피고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마침내 첫 번째, 창문과 현관의 외풍 차단입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바람이 드나드는 길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따뜻함과 비용을 동시에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밤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창틀과 문틀에 손이나 얇은 휴지를 가까이 대보세요. 휴지가 흔들리면 바람길이 있습니다. 안쪽 불을 끄고 밖에서 손전등으로 비추어 틈으로 빛이 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람이 느껴지는 자리에는 문풍지와 틈새 테이프를 정성껏 붙여주세요. 모서리는 기역자로 겹쳐서 바람길을 끊는 것이 요령입니다. 유리에는 단열 필름을 붙이면 체감이 금방 달라집니다. 거실에는 얇은 커튼 위에 두툼한 커튼을 덧대 공기층을 만들고 현관은 하부실과 발풍막으로 바닥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으세요. 가능하다면 임시 중문이나 가림막으로 작은 전시를 만들어 두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쏟아지는 찬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한 번만 해두면 겨울 내내 효과가 오래갑니다.
계절이 바뀔 때 접착력이 약해진 부분만 살짝 보수하면 됩니다. 이제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하루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지 간단한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븐 환기로 집에 공기를 갈아주고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이세요. 보일러의 목표 온도를 한번 확인하고 창틀에 맺힌 물방울은 가볍게 닦아주세요. 낮에는 해가 드는 방에서 주로 생활하고 라디에이터 앞은 비워둔 채 선풍기를 약하게 돌려 따뜻한 공기를 방 안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해가 지면 두툼한 커튼을 닫아 열을 붙잡고 가습기를 조정해 습도를 포근한 구간으로 맞춰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보일러를 1에서 2도 낮추고 전기요나 온수 매트를 미리 예열한 뒤 약한 단계로 유지하면 몸이 금방 편안해지고 밤새 보일러가 과하게 돌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20분만 시간을 내어 창과 현관의 틈을 다시 살펴보고 떨어진 문풍지를 보수하고 보일러 주변을 닦아주세요. 지난주에 가장 오래 머문 공간이 어디였는지 짧게 기록해두면 다음 주에 난방 전략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메모는 한 달 뒤 고지서를 볼 때 우리가 만든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공간별로 한 줄씩만 덧붙이겠습니다. 거실은 러그와 두꺼운 커튼, 약한 선풍기로 따뜻함을 모으고 나누는 곳입니다. 침실은 몸을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돕는 곳이므로 보존한 방과 가습을 적절히 섞어보세요. 주방과 욕실은 사용 직후 남는 따뜻한 습기를 집안으로 부드럽게 퍼뜨려 자연 가습을 돕는 장소입니다. 다만 물기와 결로는 바로 닦아 건강을 지켜주세요.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찬 공기가 스며드는 첫 길목입니다. 작은 실과 발풍막, 그리고 임시 전실이 체감 온도를 크게 바꿔줍니다. 끝으로 잘 되는 집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첫째, 열이 새는 큰 구멍을 먼저 막습니다. 둘째, 집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자리부터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보일러는 급하게 올렸다 끄기보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넷째, 낮에는 햇빛을 최대한 들이고 밤에는 커튼으로 열을 붙잡습니다. 다섯째, 매일 5분, 매주 20분의 짧은 점검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문풍지를 붙이든 커튼을 정리하든 보일러 예약을 걸든 그 한 걸음이 이번 겨울의 따뜻함과 고지서의 숫자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집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겨울은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를 마음속에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틈을 먼저 막고 사람과 자리를 먼저 데우고 보일러는 완만하게 유지하고 낮에는 햇빛을 들이고 밤에는 열을 붙잡고 가리고 매일 매주 짧게 점검하는 것. 이 5가지가 겨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 집에 꼭 맞겠다 싶은 장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작은 변화가 생활의 온도를 바꾸고 한 달 뒤 고지서의 숫자를 바꿉니다. 먼저 핵심 요약부터 다시 한번 차분히 짚겠습니다. 환기와 습도를 다스리면 같은 온도에서도 포근함이 달라집니다. 햇빛과 커튼을 제대로 쓰면 공짜 난방을 모아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공간을 분리하고 보존한 방을 똑똑하게 쓰면 집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일러는 급격히 올렸다 끄는 방식보다 우리 집의 단열 상태에 맞춘 완만 유지가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문과 현관의 틈을 막으면 보일러가 만든 따뜻함이 오래 머물며 비용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 올리는 팀처럼 작동합니다. 한 가지를 시작하면 다른 영역의 효과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며 바람이 스치는 자리를 손이나 얇은 휴지로 찾아보세요. 흔들리면 바로 표시해 두었다가 내일 퇴근길에 문풍지와 틈새 테이프를 챙겨 오셔서 주말 아침에 붙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이고 5분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세요. 잠들기 전에는 보일러 목표 온도를 1에서 2도만 낮춰보세요. 체감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상태로 며칠 더 유지하고 한 번 더 낮춰도 되는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이런 흐름을 일주일만 이어가도 집이 더 빨리 따뜻해지고 같은 설정에서 머무는 따뜻함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하나만에 집중해 보세요. 첫날은 외풍을 찾고 표시하기, 둘째 날은 커튼과 러그로 열을 붙잡는 환경 만들기, 셋째 날은 보일러 예약과 취침 온도 조정하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습도계를 바라보는 습관을 더해주세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은지, 지나치게 눅눅하지 않은지만 살피면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보일러 주변의 먼지를 한번 닦고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인지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길게 잡아도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하면서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집이 오래돼서 소용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집일수록 작은 보수가 큰 체감을 만듭니다. 문풍지와 단열 필름만으로도 바람소리가 줄고 발끝의 시림이 사라집니다.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켜는 게 절약 아닐까요? 짧은 외출이라면 저온 유지가 재가열 손실을 줄입니다. 히터가 빠르긴 한데 전기요금이 걱정이에요. 히터는 자리 데우기, 전기요나 온수 매트는 몸 데우기 역할을 분리하면 총 사용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는 단순하고 해법은 생활에 잘 스며듭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출발선에 조용히 서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돕는 작은 미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외풍 테스트와 표시만 하세요. 내일은 문풍지 부착과 커튼 정리만 하세요. 모레는 보일러 예약과 취침 온도 조정만 하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 느낀 변화를 짧게 메모로 남기세요. 예를 들면 거실 20도, 체감 따뜻, 창틀 물기 줄어듦, 취침 온도 -1도 가능. 이와 같은 문장으로요. 이 메모는 다음 주의 설정을 결정하는 여러분만의 데이터가 됩니다. 감으로만 하던 조정이 근거를 갖게 되고 그 근거는 다시 절약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작은 버튼이고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라는 든든한 신호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집 상황을 들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창문이 많은 남서향인지, 현관이 바로 거실과 마주보는 구조인지, 반지하인지, 아이가 있는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지, 이런 배경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팁으로 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구체적일수록 해법도 구체적으로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겨울은 길고 생활은 바쁩니다. 오늘은 문풍지, 내일은 커튼, 모레는 예약. 한 번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겨울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한 달 뒤 고지서를 열어보시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올겨울 내내 포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더 똑똑한 난방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